아니, 왜 축구는 안 보여주고 자꾸 관중석만 보여주는 거야? 한국인들이 예쁘긴 승무원들이 많이 갔으니까 그렇지. 최근 아시안컵 중계방송에서 한국 응원단의 모습이 자주 비춰지고 한국의 젊은 여자 응원단이 많이 클로즈업되면서 화제가 되었다고 하죠. 사실 저처럼 축구팬이 아니었어도 카타르에서 하는 대표팀의 경기를 응원하는 승무원들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저도 벌써 세 번째 경기를 직관하고 있는데요. 사우디전은 정말 드라마 그 자체였습니다. 아니, 영화 같은 8강 진출이라고 해도 되겠어요. 저는 축구는 잘 모르지만 뭔가 풀리지 않는 경기 분위기에 답답해졌거든요. 초반에 위기 상황이 많아서 안돼를 얼마나 외쳤는지 몰라요. 선제골을 먹은 뒤로는 안타까움이 응원석에 가득했고요. 일부 사우디 팬들은 저희를 놀리기까지 하더군요. 사우디의 응원단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우리 한국 응원단도 정말 열심히 응원했습니다. 저희도 끝까지 마음을 모아 응원했고 선수들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은 투지를 보여준 덕분일까요? 20분 동안 거센 공격을 했을 때는 정말 저희는 환호와 탄식의 도가니였습니다. 조규성의 골이 골포스트를 맞고 나왔을 때의 안타까움이란, 치열한 접전 끝에 드디어 조규성의 헤더골이 터졌을 때 저도 눈물이 터지더군요. 저뿐만 아니라 같이 온 한나도 다른 응원단분들도 서로 얼싸안고 감동과 환희를 나누었습니다. 옆에 계시던 남자분이 조규성은 사우디 킬러 같다며 지난번 친선 경기에서도 활약했다고 하더군요. 정말 꼭 필요한 순간에 터진 골이었습니다. 99분에 터진 골이라니 너무 드라마틱하지 않나요? 결국 승부차기까지 가게 되었었는데요. 첫 키커가 손흥민 선수였어요. 사우디 팬들은 야유를 퍼붓더군요. 비매너의 모습이라니 숨죽이며 두 손 모아 응원했습니다. 골망을 가르는 골이 터졌을 때 응원단 모두가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조규성 선수의 골이 승부차기의 기회를 만들었다면 조현우 골키퍼의 선방은 승리를 확정지었는데요. 연이은 승부차기 선방은 정말 멋졌습니다. 축구를 잘 아시는 분이 많으시겠지만 승부차기 지점에서 선수의 움직임을 읽고 대처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얼마나 많은 연습을 했기에 가능할 일일까요? 두 개를 연달아 막아내는 선방을 했을 때는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이 정말 떠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아직도 그 함성과 짜릿한 순간이 생생하네요. 경기 종료 후 인사하는 선수들과 감동과 환희를 나누었는데요. 잊지 못할 순간이었네요. 지난 경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제 소개가 늦었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카타르 항공에서 근무하는 승무원 이지혜입니다. 저는 이제 카타르 항공에서 근무한 지 22개월 차가 되었는데요. 벌써 카타르에서 두 번째 겨울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작년 월드컵에 이어 아시안컵이 카타르에서 열리면서 저희 승무원들도 축구장을 찾는 경우가 많아졌는데요. 그래서인지 저희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 사연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카타르가 중동에 있는 오일머니로 부유한 국가라는 건 이제 많은 한국분들이 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카타르가 중동에 있어 겨울에도 따뜻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한국의 가을에서 늦가을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한데요. 카타르의 겨울도 춥긴 합니다. 특히 전 올해 12월에 너무 추워서 고생했었답니다. 회사에서 움직일 때는 모르지만 숙소로 돌아와 방에서 자야 하는데 새벽에 추워서 깬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기는 바닥이 대리석이고 한국처럼 온돌 시스템이 아니라서 한국의 겨울보다 기온이 높을지 몰라도 체감 온도가 너무 낮습니다. 방 온도가 바로 바깥 기온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죠. 저는 추위를 많이 타는 편이라 한국에 있을 때는 방 온도를 25에서 26도로 맞추고 지냈었는데요. 요즘 도하의 기온은 12에서 18도랍니다. 제 방이 햇빛이 많이 드는 편은 아니라서 거의 13에서 15도의 방에 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 전기장판이 없었으면 진작에 얼어 죽었을 것 같아요. 카타르 사람들은 패딩 같은 건 입은 적은 본 적이 없고 후드에 점퍼 차림에 카타리라는 전통 의상을 위에 입던데 신기해요. 대부분 카펫을 깔아서 바닥에 찬기를 막아주는 것 같은데 전 사실 카펫 청소와 관리가 위생적인가 싶어 아직도 고민 중이에요. 큰 카펫은 관리가 어려울 것 같고 작은 카펫은 기도용이라 구입이 조금 망설여집니다. 카타르의 추위도 그렇지만 처음 왔을 때 이곳에 과연 내가 적응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도 했습니다. 중동은 종교와 문화가 우리와는 매우 다른 것으로 유명하잖아요. 하루에도 몇 번씩 전 도시에 이슬람 경전이 울려 퍼집니다. 승무원 합격 후 트레이닝을 받고 현직에서 서비스를 할 때도 이 종교와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죠. 도하가 주는 이국적임이 좋을 때도 있지만 거주하며 살게 되니 개인적으로 힘들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더군요. 한국에서는 가족이나 친구와의 관계가 깊은데 여기 카타르에 오니 온전히 혼자였습니다. 회사에서 동료들과 잘 지내면 되지 않냐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중동 외항사는 워낙 취향지도 많고 스케줄이 다양해서 매 비행마다 크루들이 달라집니다. 170여 개국을 운항하고 있고 승무원들의 국적도 매우 다양하고 수도 많아 매 비행시마다 새로운 팀이 구성되는데요. 너무 좋은 팀이어도 하루, 최악의 팀이어도 하루 이틀이면 팀이 해체가 되는 거죠. 장점도 있긴 하지만 외로움을 야기하는 부분이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연락하고 만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었지만 도하에 와보시면 알 거예요. 시내 곳곳에 자리한 셀 수 없이 많은 승무원 아파트에 비해 대중교통은 거의 없다시피 해 지정된 택시나 우버로만 다닐 수 있고 각기 다른 스케줄 근무로 도하에서는 만나는 약속을 잡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런 상황에서도 활발히 대외 활동을 즐기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전 그게 쉽지 않더군요. 때때로 외로움이 물밀듯 몰려오는 순간이 있지만 제 꿈이었던 승무원 생활을 하기 위해 꿋꿋하게 도하 생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20대 중반에 세계를 누비며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것도 매우 장점이고요. 비행 시간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보수도 비교적 좋은 편이니까요. 도하에서는 별로 할 게 없어서 비행이 없는 스케줄이면 집에서 운동하거나 휴식하는데요. 집순이를 더 즐기게 되던 제가 요즘은 집 밖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월드컵에 이어 아시안컵이 열리면서 도하에 많은 관광객이 찾아왔는데요. 그중에 한국을 응원하기 위해 한국 응원단과 관광객도 많은 것 같아요. 낯선 이국에서 한국인만 봐도 반가운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 사촌 언니와 조카도 카타르에 왔는데요. 전 사실 축구에는 별 관심이 없었는데 조카가 축구를 좋아해서 같이 보다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 조카는 어릴 때부터 축구를 좋아했습니다. 축구 꿈나무 교실이었나요? 한동안 축구 교실이 무척 유행일 때 축구 선수를 꿈꾸며 다니기도 했었죠. 예전에는 박지성 선수를 좋아했는데 지금은 손흥민 선수를 가장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인 선수가 출전하는 팀 경기는 다 챙겨볼 정도로 축구 팬이죠. 유럽 프리미엄리그 경기까지 챙겨보느라 바쁘다고 하더군요. 직접 하는 축구 실력은 제가 직접 보지 못했지만 언니 말로는 팬심보다는 아쉽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꾸준히 축구 경기장을 찾고 취미로 축구도 하고 있는 듯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축구 사랑은 어릴 때부터 대단한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조카와 언니의 방문이라 저도 같이 축구 경기장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손흥민 토트넘, 김민재 바이에른 뮌헨, 이강인 파리 생제르맹 등 유럽 빅리그에서 뛰는 선수가 라인업에 있어 무척 기대된다고 조카가 이야기했습니다. 역대급 스쿼드의 우승까지 노려보고 있다고 하니 더 열심히 응원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조카가 준비해준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함께 경기장으로 향했습니다. 초대해줘서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유니폼을 주었는데요. 자신의 용돈을 모아서 직접 선물했다는 말에 기특했습니다. 저희는 한국 대 바레인전을 관람하였는데요.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한국 대 바레인전에는 여성 팬들이 유달리 많이 입장했다고 합니다. 경기가 열린 자신빈 하마드 스타디움 관중석은 15,000석 밖에 안 되는데요. 이 때문에 실제보다 더 많게 보일 수도 있겠네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제가 일하는 카타르 항공에 근무하는 한국인 승무원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AFC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인 승무원들이 입장권 구매를 문의해왔고 실제로 많이 샀다고 합니다. 저처럼 한국에서 가족이나 친구들이 와서 함께 경기를 관람하려고 했나봐요. 제가 알기로 카타르 항공에 근무하는 한국인들은 1000명에 육박하는데요. 경기장에 들어올 때는 응원복이나 평상복을 입으니 승무원인지 아닌지 알 길이 없습니다. 예전에 같은 크루에서 일하던 한국인 승무원 선배님이 월드컵 자원봉사를 한 것을 본 적이 있는데요. 경기장 입구 안내 데스크에서 경기 관련 정보와 티켓팅 문의가 들어오면 안내해주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한국어와 영어 그리고 아랍어까지 능통하기에 자원봉사 역할을 하기에 제격이죠. 경기도 관람할 수 있고 대회가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도록 돕는 역할도 하니 무척 뿌듯했다고 했습니다. 대회 기간 동안 본업을 접은 건 아니라 비행 일정이 잡히면 봉사활동 일정을 조율하고 본업에 충실해야 했습니다. 비행을 다녀오면 이틀간의 휴가가 주어지는데 이 시간에 다시 자원봉사를 한 거죠. 제가 너무 피곤하지 않냐고 물으니 피곤하긴 하지만 경기장에서 큰 대회를 직관하는 것도 무척 재미있었고 이런 경험은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값진 경험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조카는 유니폼 외에도 많은 응원 도구를 가져왔는데요. 얼굴이나 팔에 할 수 있는 스티커 타투인 태극기 판박이를 준비해 왔더라고요. 이외에도 태극기를 이용해 만든 머리띠도 가져오고요. 카타르에 오는 날만 손꼽으며 하나하나 장만했다고 했습니다. 많이 사와서 다음 경기에도 사용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열심히 응원했지만 무승부로 끝나고 언니와 조카는 2박 3일의 여정이라 다른 경기는 보지 못하고 카타르 관광을 하고 한국으로 돌아갔죠. 축구 경기를 직관하다 보니 너무 매력 있더라고요. 사실 저는 조카 때문에 축구를 보게 된 거라 감독의 전술 분석이나 평가는 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 가지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현장에서 본 선수들은 모두 다 죽어라 열심히 뛰어다니고 압도적으로 적은 관중수에도 불구하고 모든 붉은 악마들이 목청이 터져라 응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경기장을 가고 싶었는데요. 말레이시아전은 같은 승무원인 한나랑 갔습니다. 한나는 패션쇼를 방불케 할 만큼 무척이나 신경 쓴 모습이었습니다. 태극기로 만든 리본 머리띠에 어디서 구했는지 대형 태극기를 두르고 나타났습니다. 응원도 열정적으로 즐기는 대한민국 응원단의 모습이네요. 저희가 앉는 곳 옆에 한국에서 온 분들이 있어 같이 응원하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이야기도 안 했는데 승무원이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요즘 카메라에 잡히는 응원단에 젊은 여자분들이 많아 카타르에 있는 승무원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며 말이죠. 같이 응원하며 한국에서 가져온 간식도 나누어 주셨는데요. 오랜만에 먹는 한국 과자가 왜 이렇게 맛있죠? 다음에 인천 비행이 잡히면 저도 과자 좀 챙겨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와 한나는 돌고래 소리를 발사하며 열심히 응원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다들 아시다시피 너무나 아쉬운 무승부였습니다. 부디 16강전부터는 가지고 있는 역량을 모두 발휘하시고 심판원 또한 대한민국 팀에게 기울기를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제 간절한 기도가 통해서일까요?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기도해 주셔서겠죠. 이번에 사우디를 이기고 드디어 8강에 진출하게 돼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다음 경기는 비행 스케줄로 직관할 수 없을 것 같아 너무 아쉽네요. 사실 승무원으로 도하에 사는 것은 참 심심합니다. 개인적으로 좀 더 오래오래 최대한 아시안컵을 즐기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들 승무원 생활을 하면 매일이 신나고 재미있을 것 같다고 하는데요. 꿈꾸던 직업으로 일을 하게 되었고 전 세계를 일하며 여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최고의 장점이죠. 170개국을
한국을 운항하기 때문에 해외여행을 더 잘 다니게 되긴 해요. 하지만 모든 일이 그렇듯이 아무리 좋아하는 일이라도 장단점이 있기 마련이니까요. 세계 각국의 승객들을 상대로 서비스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랍니다. 예전에 영국행 비행을 하게 되었을 때 영국은 신사의 나라라고 기대했었는데요. 영국분으로 보이는 중년 남자분이 와플을 먹고 싶다고 하셨는데 마침 와플이 다 매진되고 없었습니다. 상황을 설명해 드리자 계속해서 왜 와플을 가져다 주지 않느냐며 불친절한 서비스라고 큰 소리로 항의하셔서 매우 당황스러웠습니다. 나라의 국민성도 있지만 개개인의 인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었던 순간이에요. 전 한국 인천으로 가게 되는 스케줄이 지금도 너무 좋답니다. 지난번 비행 때는 부사무장님이 일본인이고 저만 한국인 크루라 긴장되었었는데요. 비딩은 우선순위로 신청해서 받는 비행 스케줄이고 제가 이번에 1등이라 인천 비행에 성공한 것입니다. 10시간의 비행이지만 인천행은 부모님도 만날 수 있고 친구들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거든요. 하지만 온리원 한국인이라 엄청 바쁘게 불려다닌답니다. 제가 인천에 오면 바로 먹는 게 뭔지 아세요? 편의점에서 하나 식당에서 하나 있는데요. 편의점에서 먹는 건 바로 삼각김밥이에요. 외국에 나가 있으니 삼각김밥이 그렇게 먹고 싶더라고요. 전 바삭한 김을 즐기는 게 좋아서 전자레인지에 돌리지 않고 먹습니다. 그래도 맛있어요. 요즘 외국인들도 이 삼각김밥의 매력에 빠졌다고 하던데 먹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죠. 그리고 제 최애 뼈해장국도 냠냠했습니다. 제가 감자탕을 진짜 좋아하는데요. 카타르에서는 먹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천에 오면 마음껏 뼈해장국을 먹으며 달래지지 않았던 마음을 가득 충전한답니다. 축구 이야기를 하다가 너무 먹는 이야기를 했네요. 카타르에서 지내는 승무원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제 이야기를 좀 해보았는데요. 다음 경기에 집가는 못하지만 한국 선수들이 4강을 넘어 우승까지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시고 주변에 공유해주세요. 감사합니다.